자, 이제 김영구 전문가와 또 함께하는 전략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준비하셨을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고소회전 김영구 전문가는 원전을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우라늄 농축에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미국의 대표 원전주 오클로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지금 원전주 본격적인 들썩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에서 준비하신 걸까요? 네. 네. 미국 정부의 투자 확대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미국 원전주라든가 또 SMR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불이 붙었었어요. 그 배경에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이라든가 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원전주, 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같은 종목들 SMR 기업들인데 네. 이런 기업들이 막 주가가 급등하는 상태를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요 SMR 대장주로 꼽히는데요. 오로라 파워하우스라는 그 마이크로 원자로 시스템이 획기적인데 이게 경수로 방식이 아니라요 액체 나트륨 냉각제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고속 중성자를 활용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고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MR 중에서 가장 막강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도 좋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들어오느냐? 뱅가드, 블랙록 이런 그 펀드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뭐 아직은 적자가 유지 중이지만 이들 펀드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네네. 이게 패턴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에도 안 띄어던 주가 흐름이 5달러 선에 멈춰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 5달러부터 출발을 해서 10월 13일 날 얼마를 찍었냐? 193달러를 찍었습니다. 이 정도로 급폭등을 했었고요. 폭등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또 폭락이 있었어요. 70달러 선까지 3개월 만에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폭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변동성이 큰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1월부터 SMR 재료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100달러까지, 그 7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AI 인프라의 전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확대 의지가 지속되는 한 이 종목의 흐름은 앞으로도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블랙록 같은 이 유명 펀드들이 집중 매집했다는 점을 볼 때 제가 볼 때 주가는 150달러 선까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도 또 호재성 재료가 나왔습니다. SMR을 국가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원전주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파헤쳐 볼까요? 네, 뭐 미국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시대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전력 반도체 SIC라고 하죠. 또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이 국가전력 기술로 갖다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재정, 세제 지원을 갖다가 두 가지를 다 늘려서 기술 기반의 그 성장 모멘텀에 불을 지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잠재 성장률을 반등의 어떤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구성을 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제일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게 이제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R&D 세액 공제율을 준다. 즉 연구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40에서 50%를 주겠다. 중견 기업은 30에서 40%로 확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통합 투자세액이 있어요. 자금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한다, 사업화를 한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25%를 지원해 주겠다. 중견 대기업은 15%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기본 공제에다가 추가 공제까지 10% 더해 주겠다. 이런 것을 갖다 백배경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전주를 이야기할 때 SMR을 더 자세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핀란드에서도요. 기존의 원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을 해서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또 일이 있었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여러 측면에서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SMR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SMR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SMR의 장점이 뭐냐면 소형화, 또 모듈화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지 조건이 뭐 엄청나지 않아도 됩니다. 부지 조건이 완화가 되고 공장 제작 후에 현장 조립 방식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최대
그 건설 기간 자체가 50%나 단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 원전 같으면 10년이 걸리는데 얘는 5년, 2년, 3년이면 된다는 얘기죠. 네네. 초기 투자 비용도 30% 이상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핀란드 같은 경우 원전에 올인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 원전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러가 단기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도 그런 일 때문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SMR이 기존 원전보다 더 안전하다.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10년 이상 건설하는 걸 SMR 같은 경우는 2년, 3년이면 충분하다라는 개념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을 빠르게 좀 끌고 갈 원전 핵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의 그 SMR 같은 경우에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6기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한국 수제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 SMR을 갖다가 2028년까지 인허가 완료 후에 2030년에 완공을 갖다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라는 점에 허들은 좀 있겠지만 2030년에 SMR의 그 시장이 77억 달러, 그다음에 2032년엔 145달러로 한 2배 이상 성장한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살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관심 업종으로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뭐 여러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또 워낙 이슈에 등락이 좀 가파르게 나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망설이시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올해 어떤 방향을 좀 그려볼까요? 예, 사실 원전주가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어느 정도 오르면은 횡보 단계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막 쫓아가면은 또 걸려갖고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악재가 하나씩 돌출되다 보니까 심장 떨리게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최대 기자재 기업인 두산에너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월에 2만 원에 있던 주식이 6월에 7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급등은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3개월 동안은 그냥 답답할 정도로 횡보 조정 기간에 움직이지를 않았었어요. 10만 원까지 그 뒤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2개월 이상 횡보를 해요. 즉 한 단계 오르면 횡보하고 한 단계 오르면 횡보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전주의 투자 정답은 뭐냐? 중장기에 있습니다. 원전주는 네네. 그냥 단기로 보면 안 되고 또 단중기로 보면 안 되고 중기 전략을 세워서 보시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확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발주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주에 맞춰서 실적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느긋한 전략을 가지고 좋은 타점에서 매수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함께 하시는 김진 전문가의 시각은 또 어떨까요? 사실 이전 방송에서 원전주도 역시 준비를 하셨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긍정적 기대감 계속 이어진다 보십니까? 네, 네.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원전이 그 AI 확산에 따른 이 부족한 전력 공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서 중장기적인 관점, 반드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해주셔야 하는 섹터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한국의 원전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기술력뿐만 아니라 짧은 건설 기간,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운영과 정비까지 포함한 패키지 수출 역량 등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와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AI 거품론 등에 따른 이 단기 변동성에 일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온다면 매우 그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서 단기적인 그런 반복 매매 가능하겠고요. 또한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길게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원전주 투자 전략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주 내에서 토픽 2가지 소개해드려야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가볼 곳은 역시 대장주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고점을 만든 이후에 3개월간 이어진 그 주가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연초부터 다시 우상향이 좀 나와주고 있죠. 어떤 기대감으로 오늘 준비를 하신 걸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세 바퀴가 잘 맞아 떨어지는 그 기아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의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요. 실적 개선과
또 글로벌 원전 신재생 에너지 수주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서 반등과 상승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을 완전히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개선, 또 SMR, 해상풍력 이 세 가지 바퀴가 포트폴리오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10월 29일 날 97,400원의 고점을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2개월간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1월 들어서 재상승을 위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0만 원 돌파하고 그 위로도 우상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대비해서 설비 투자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해 별도 기준 설비 투자액이 보니까 예상액이 한 3,285억 원, 거의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 중에서도 SMR에 본격적인 좀 주력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 SMR이 기반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선제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공장 확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에 3천억 원을 갖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신사업 진출이라든가 생산 능력 확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 그다음에 SMR 전용 공장을 착공하고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의 신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요. 창원 공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SMR 전용 공장을 구축하고 기존 공장을 최적화해서 생산 능력을 연 12기에서 20기로 66% 정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네네. 66%면 굉장히 큰 그러네요. 거죠. 예. 네. SMR은 탄소 배출이 적고 설치가 간편하기 때문에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가장 빠른 방법. AI 그 데이터 인프레 센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그 내용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여쭤보자면 일각에선 이런 지적을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접근을 할 때 이런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 뭐 원전의 수주 일정, 글로벌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점, 에너지 가격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하는데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두산에너빌의 원전 수주 일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아직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폭풍전 전야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우선 25년 12월 12일에 미국 SMR 그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 소재 예약 계약을 맺었는데요. 물론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테라파워와 파트너십을 맺고도 있죠. 올해 26년은 수주의 원년, 즉 잭팟이 터지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니까 불편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내용 때문에 8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체코 원전이 25년 5월에 계약이 좀 지연이 됐거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부담감이 사실 있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인 사업 착수 자체가 2029년 이후다 보니까 상업운전은 2038년부터 목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이런 체코 원전이나 이런 내용들은. 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게 또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접근 전략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네. 우선 두산에너비를 딱 볼 때 그냥 한 방에 빵빵빵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상승을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급한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조정받다가 한 단계 오르고 조정받다가 한 단계 오르고 조정이 그 하락 조정이 아니고 횡보 조정입니다. 이런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한다는 개념들 생각해서 계단식 한 단계 오르고 조정을 보이는 끝물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도 줄일 테니까요. 네. 적정 매수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초가는 84,000원, 시초가부터 84,000원 사이에 1차, 눌리게 된다면 75,000원까지 2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92,000원에서 95,000원, 2차는 10만 원, 3차는 11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손절가 7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두 번째 관심주는 어디일까요? 함께 또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또 한국전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전력은 유틸리티의 대표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는 성장주로 체질이 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에는 SMR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몫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예. 네.
달라져도 확 달라진 한국전력의 그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실적으로 그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사실 네. 한전은 성장성이 없는 유틸리티주다 이렇게 그 고정관념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그 100조 원의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성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어요.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네. 연속 적자의 고리를 끊고 24년이죠. 24년부터 8조 3천억 원의 흑자로 전환을 시켰고 25년 3분기 만에 10조 원에 넘는 영업이익을 갖다가 확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26년 예상 매출 자체가 100조 원이고 영업이익도 거의 20조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더블이 가는 거죠. 영업이익이 네네. 매년 더블로 가는 이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전의 최근 5년간 매출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1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우성향의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틸리티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라든가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든가 미국 내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라든가 한수원의 원자력 업체로서의 그 참여하는 기정 사실화되는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종목을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충분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본다면 약간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5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체크해 볼까요? 기술적으로 지지 구간이다. 이 정도는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줄 만한 그 라인이 있다 보십니까? 네.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지지선은 4만 5천 원입니다. 4만 5천 4만 5천 원. 예, 이거를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의 종목인데요. 두산에너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패턴의 원전주의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또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박스권 전개가 되다가 10월, 11월 요 기간 만에 5만 4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후 현재까지 5만 원 선 중심선으로 해서 등락 거듭이 되다가 1개월 조정인데요. 이제는 다시 또 5만 5천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지지선 아까 말씀드렸던 4만 5천 원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지선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 가장 용이할지 그 구체적인 매수 밴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초가는 시초가부터 4만 8천 원 사이 1차, 눌림 시에는 4만 5천 원 사이까지 2차 매수하면 되겠고요. 목표치는 1차 5만 5천 원, 2차 6만 원, 3차는 7만 원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가 4만 3천 원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각각 2개씩의 탑픽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같이 또 다양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